제가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시황적인 이야기나 뭐 기본적 분석, 뭐 시장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차트 얘기를 거의 안 하고 기술적 관점을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을 보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려면은 사실 이제 뭔가 시장에 대한 상황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서 매입하고 어디서 정리하는지 이런 기술적 관점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매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도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좀 이제 조화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장 상황 자체를 이렇게 봐요. 기본적 분석, 즉 시장 상황을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의 이제 추세 유지가 추세 수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수가 유리한 상황이면 매수 쪽만 보고 뭐 역대응이 좀 가능하다고 싶으면은 뭐 반대로 포지션을 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데 다 얘기를 드려요. 일단은 추세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 관점에 대한 얘기, 뭐 비트코인이 뭐 상승 추세에서 현재 단기 하락 추이가 있었는데 그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이제 매수 시점을 좀 볼 수가 있다. 그 매수 시점에서는 피보나치 값으로는 현재 세 구간 정도가 있는데 이 세 구간에서 주요 값은 이렇게 다다닥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현재 상승에 대한 지지값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매물 타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하나의 매물대도 체크를 하면서 가격대를 체크를 드려요. 그 당시 때 그때 방송에서 제가 106.6회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미 속통방에서 이게 오후 2시 정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좋고 이 자리를 빼면은 사실 뭐 매수에 대한 가치를 논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봐라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다 설명을 드려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글 쓰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트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글을 써드리고 왜냐면은 제가 이 과정을 왜 하냐면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기술적 감수 저 잘하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차트를 볼 때든지 어떤 종목을 볼 때 시세를 볼 때 관점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근데 그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 매수입니다, 매도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대충 뭐 얼마 부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논리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고 해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거나 뭐 판단이 있었을 때 나랑 관점이 같네 하면은 여러분들도 내 기준과 마찬가지로 봤었을 때 약간 좀 의존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매매를 잘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를 판단할 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먼저 끝내놓고 저는 사실 이제 뭐 저 개인적인 매매에 대한 철학도 있지만 뭐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서 운영하는 뭐 관점이나 리딩에 대한 철학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매매 철학은요. 일단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하고요. 현물 관점은 뭐 중장기를 좀 보긴 하지만은 저는 일단 뭐 시장에서 가장 거래량이 높고 그리고 당일로 좀 수익을 구조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코인 선물 거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저는 그리고 종목당 하나에서 두 자리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은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아니면 그 종목을 보질 않거나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통방인데 이건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나쁘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좀 하나 끊어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소통방 채널에서는요 하나의 종목 가지고 또는 두 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아마 리딩을 진행을 해요. 그 종목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종목이 시총 1, 2위고 당일 변동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매수든 매도든 관점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소통방에서는 이 두 종목 가지고 얘기를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통방에서 어떻게 이제 관점이나 대응이 나가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트 숏 30x 뭐 10%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나 이제 청산 뭐 이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 리딩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 건데 뭐냐면은 일단은 종목은 비트라는 거고요. 종목에서 비트에서 레버리지는 30배 그리고 비중 10%하고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나오는 거 여러분들 저희가 대응 중일 겁니다. 진행할 거예요. 뭐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스탠바이하고 들어가는 포지션이 아니라 갑자기 뭐
오는 거예요. 소통방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뭘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시장가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마켓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리거 주문이 있고 마켓 주문이 있는데 마켓 주문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트리거 주문, 예약 주문은 이제 조금 더 수수료가 저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켓을 하는 건 좀 사실상 뭐 코인 거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수수료에 대한 개념 가치가 모르겠지만은 코인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수수료가 부담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거 느끼실 건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켓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좀 먼저 꺼내고 싶은데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뒷부분에 제가 영리를 이 부분 아니네요. 해외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타임으로 크게 봐요. 유럽장을 제외하고 오전에 항생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10시 14분에 이제 개장 준비를 하고 15분, 그리고 상해 종합이 열리면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딱 30분 정도 항생지수라는 선물 거래가 좀 이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딩, 즉 데이 트레이딩 하더라도 이 항생 거래, 오전 거래를 할 때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딱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머 타임이 적용됐죠. 그러다 보니까 10시 반에 미증시가 딱 개장이 되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 딱 쇼부를 쳐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1시간 반 정도 가량의 거래에서 모든 게 다 끝나긴 해요. 뭐 그 뒷부분까지 이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전 항생에서 잠깐 오전 항생 같은 경우에는 잠깐 개장하다가 진짜 장마감 하거든요. 1시간 장마감 하다가 다시 열리는데 그 뒷부분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변동성이 높을 때 이제 움직임 폭이 좋으니까 이제 데이 트레이딩 거래가 했었을 때 선물 거래가 좀 이제 그때 빛을 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대응이 좀 불가능한 게요. 뭐 당연히 미증시 거래, 이제 미증시가 개장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활발하기도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뭐 뜬금없이 거래량이 터질 때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얘네들은 쉬질 않아요. 24시간 7일 동안 거래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코인 거래를 하면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 대부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거기에 뭐 현물 정도의 기준이 좀 더 많을 건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물 거래를 제일 좋아해요. 이제 글로벌 상황에서. 그래서 2010년 초반에 이제 코스피 선물 시장만 봤었을 때는 거의 1위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선물 거래를 선호하는 거를 정말 큰데, 아마 이제 뭐 이런 일은 뭐 국가에서 해줄지 모르겠지만 업비트나 빗썸에서 지금 현물 거래만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데 선물 거래까지 도입이 된다면은 아마 이제 바이낸스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물 거래를 좋아하는데, 이제 처음 코인 거래를 뭐 대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선물 거래를 잘 모르니까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트래블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거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레버리지는 몇 번 써야 되는지, 비중을 얼마나 둬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통방을 통해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 사람이 잘한대, 뭐 이런 사람들이 잘한대 하고 이제 추천받아가 들어가가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 대응밖에 없어요. 딱 두 종목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핸드폰을 봐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핸드폰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예. 뭐 그러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부업하는 상황에서 코인 투자를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시장가 대응은 사실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가 대응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다 달라요, 단가가. 왜냐면은 딱 그 만약에 시장가 대응을 딱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1분 뒤에 뭐 이제 그 상황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뒤에서 3분 뒤에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1분 뒤에 본 사람도 있을 거고, 10분 뒤에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각각 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은 그 리딩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제 진입에 대한 가격대가 존재하고 그 부분에서 손익배에 대한 구성이 있었을 텐데 그 손익배에 대한 구성을 안 준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다 가지셔야 되고 상당히 위험한 리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들 보면요, 평균 수익률이 15%에서 19%, 20 많으면 20%인데 수수료 빼면 이제 이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19% 진짜 커 보이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10%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암호화폐 선물거래 시장에서는 10%, 20%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 단 두 종목 정도로 계속 돌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벌 수가 없고요. 수수료만 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대응하는 거 그냥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걸 부업으로 저는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시장에서 외환시장 체크하고 채권시장 체크하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다 체크하고 유동성 체크, 스테이블 유입에 대한 부분, 온체인 데이터 다 체크한 다음에 관점 그때 기술적 관점 보는 거예요. 시장 이슈 다 체크하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흐름 보니까 상승 관점, 매수 관점. 근데 어떤 관점에서 채널링도 보고 피보나치도 보고 그리고 단기 이셀도 보고 SR 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확인하면서 단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단가만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딱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냥. 일단은 오늘 이더리움 저는 날짜까지도 말씀드려요. 이때 6월 10일이었었는데 지지 구간은 이렇게 1번, 2번이 있고 이제 뭐 저항 구간은 2번, 1번이 있다. 그리고 변곡 구간이라고 있는데 절대 대응하면 안 되는 자리가 뭐냐면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횡보하거나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는 사실 대응하게 되면 손실도 주기가 어렵고 수익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대응하셔도 상관없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움직임이 안 좋으니까 이쪽에서는 대응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지 구간, 저항 구간에서만 대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그냥 이렇게 진짜 제대로 하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롱 대응 매수 관점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6월 10일 이고 언제죠? 11시 30분에 단가 대응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건데 화면 한 번만 크게 보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사실 가장 많이들 쓰시는 이제 트레이딩 뷰라는 지표, 아니 뭐 다른 거래소에 내에서 쓸 수 있는데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색깔 보이실 거예요, 초록 색깔. 그리고 밑에 빨간 색깔 보이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대응이면은 매수 관점을 이제 여기 구간에서 보고 그리고 가격대가 나와 있죠. 이 매수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1차 익절, 분할 익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절은 여기까지 제시입니다라고. 이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아직 이 자리가 오진 않았죠. 근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트리거 주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시 저한테 보여주시면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매번 화면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대응 불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매번 계속 봐야 되니까 마켓 트레이딩은요. 그러니까 시장가 대응은.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난다는 그 구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려라. 그냥 뭐 자리값 있으니까 뭐 내가 다 대응해 줄게.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고 이 관점 좋고요. 여기 손절 레인지 좋고 여기 익절 레인지까지 다 봐드릴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거 단가를 그러니까 대응을 드린 게 11시 반인데 언제 진입이 됐냐면 아마 12시 한 10분쯤 진입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 그 이제 옆집 사는 할머니도 사실 이제 이 정도 가격대랑 이 정도 다 알려드리면은 뭐 아무리 느려도 10분 안에 다 이제 트리거 주문 다 걸어놓고 TPSL 다 걸어놓습니다. 손절 익절. 아무튼간에 여러분들한테 관점 다 말씀드리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매수 대응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손절가 익절가 이렇게 본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진입하면서 솔직하게 그냥 단가 올려드려요. 저 먼저 진입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라리 리딩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실질적인 리딩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힙소가 나오면서 트리거 주문을 잘못 걸려가지고 그 당시 아마 2,705를 좀 기다렸는데 좀 앞에서 걸려가지고 뭐 좀 힙소 나오면서 트리거 주문이 좀 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에 걸릴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바로 제가 대응하죠. 자, 1차 분할 익절 구간은 2,728이다. 그리고 2차 분할 익절 구간은 사실 마지막이죠. 2,740 정도 보고 있다. 그 이상을 보고 있다면서 화살표를 체크해드려요. 이거는 어제 제가 개인 방송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거 설명해가지고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실시간적으로 계속 대응해요. 여러분들 차트 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가 대응할 거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뭔가 관점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나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리딩을 제시하는 사람은요. 뭔가 진입에서 대응을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요. 진입 전부터 진입 끝까지, 대응이 끝났을 때까지, 포지션 종료까지를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물 거래가 현물 거래보다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좋지 않나. 왜냐면은 뭐 하락장에서도 매도 볼 수 있으니까. 상승장에 매수 보면 되니까. 레버리지도 있네. 내가
2만 원 돈을 이만큼 불릴 수 있겠네 하셔서 뭐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선택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에게 많이 주어지게 되면요. 그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현물은 매수할지 그냥 관망할지 처음에 진입 전에는 그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리고 와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어디서 손절을 두고 익절을 둘지 그 흐름 계속 봐야 되거든요. 흐름 보면서 포지션 정리가 될 때까지가 대응이에요. 그 대응이 끝나는 시점은 포지션을 정리했을 때까지가 대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응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자리 잘 보는 게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흐름 잘 보는 게 대응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대응이라는 거는 내가 진입하고 내가 흐름 보고 손절 레인지 걸고 익절은 어디서까지 볼지 그 익절에서 오버레인지까지 어디까지 볼지 그리고 와서 정리는 어디까지 할지 그리고 딱 포지션을 클릭 정리해야 할 때까지가 대응입니다. 그 상황이 끝난 거 아니면은 아직도 대응 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계속 알려드려요. 지금 내가 원래는 이제 1차 자리를 조금 더 위에서 봤는데 더 위에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면서 정리하고 지금은 저항 받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나오죠 하면서 단가 체크하면서 2차 끝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정리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뭘 제시한 거죠? 진입점 모든 대응을 다 해드린 거예요. 이게 저는 신뢰 있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과 리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딱 이렇게 먼저 합니다. 분석 제시, 종목 제시, 레버리지 고정, 비중 조절, 트리거 주문, 시간 기록. 왜 시간 기록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진입과 대응 전략을 먼저 설명드리고 와서 그때부터 뭐 한다? 딱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종목당 하루에 타점 하나에서 두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기본적으로 50배 정도 비중, 50 레버리 정도 써가지고 이제 70%에서 이제 40%에서 90% 정도의 이제 평균 수익률을 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럼 종목당 하루에 한두 개면은 이 사람 회전율이 안 좋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전율이 안 좋다라는 거는 왜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입하고 싶죠. 계속 수익 내고 싶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만약에 한두 자리밖에 안 보인다고 치면은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자리밖에 안 나온다. 근데 그 두 자리도 그날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매력이 별로 없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리딩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 중요하고 대응 끝까지 봐주려는 거고 종목당 하루에서 하나에서 두 정도밖에 타점 안 나면요 반대로 거꾸로 역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냐 종목의 스펙트럼을 넓히면 됩니다. 회전율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상관없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종목을 늘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거래를 할 때 시총 15위에서 20위 정도 다 합니다. 그냥 하루에 다 봐요. 근데 거기서 일단은 민코인 좀 제외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좀 제외합니다. 유틸리성 코인에서 이제 뭐 좀 뭐 볼 것도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종목을 넓히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종목에서 15종목을 보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한두 타점 나오게 되면은 최소 못해도 하루에 10번 정도 타점 가끔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종목에서 한두 타점 왜냐하면 한두 타점이 뭐냐면은 진짜 분석했었을 때 그 자리가 제일 좋아요. 저도 어거지로 막 1분봉 봐가지고 5분봉 봐가지고 15분봉 봐가지고 타점 볼 수 있죠. 뭐 삼각수렴 나왔네요. 페널티 나왔네요. 패턴 나왔네요. 뭐 이러면서 여기서 돌파되니까 돌파 시점 보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면은 일단 그렇게 하려면은요 패턴 보면서 대응하려면은 일단 시장가로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마다 계속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자리 하나 깔아놓고 기다리세요. 그냥 그리고 큰 수익 한번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40에서 90% 먹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0% 짤짤이 먹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현물 쪽에서도 제가 이제 7월 중순부터는 대응을 할 건데 뭐 보니까 한 32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부분은 없다. 그리고 나서 스펙트럼을 넓히니까 솔라나도 대응하고 뭐 이더리움도 대응하고 그다음에 뭐 에이다, 카르다노죠 대응하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들마다 수익률이 상당히 뭐 40% 이상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이렇게 관점을 보냐면요 하루에 이제 종목다만 변동성이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암호화폐 시장이 뭐 이제 사실 시장이 멈추질 않으니까 이제 상한가 한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평균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래 이제 비트코인이 오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크게 빠졌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1K에서 2K 정도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동성을 생각했었을 때 오늘 내가 한 40%에서 90% 먹으려면요 1K 이상은 좀 봐야 돼요 비트는. 그러다 보니까 그 변동성 기준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타점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 이 종목들 대응하고 저 종목들 대응하면서 오늘은 이 종목 관점 봐야지 저 종목 관점 봐야지 하면서 대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인 리딩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응 자체가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두 종목 틀렸어요. 그럼 다른 종목으로 대응해가지고 수익 불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제시도 가능한 겁니다. 현물도 선물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뭐 보기도 하고 어제는 좀 수업을 드렸죠. 삼각수렴에 대한 부분인데 패턴은 좀 외우지 말고 좀 이해하라고 하면서 삼각수렴 좀 교육 좀 해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이제 가급 전략에서 두 타점 맞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좋게 달아주셨더라고요. 아마 오늘 라이브 잘 방송 잘 봤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이더 감사합니다. 뭐 좀 웃긴 댓글이 있었었는데 뭐였지? 숭배하세요. 막 뭐 제로 센세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아무튼 되게 좋은 말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운 좋게 자리를 잘 잡은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대응을 이제 끝까지 해가지고 수익 잘 나왔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흐름이 좋다가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했죠. 비트코인을 봤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근데 한 타점 틀렸어요. 근데 그 다음 타점도 틀렸어요. 총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투명성하게 하는 거니까 42% 마이너스 보고 38% 마이너스를 봤어요. 여러분들 총합 퍼센티지가 80% 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게 사람 심리라는 건데, 리딩을 받는 사람 입장이나 관점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리딩하는 사람이 두 번 정도 틀리거나 하면요, 그 사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왜냐면은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두 번까지 이래? 그럼 세 번째는 사실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리딩을 안 따라가는데 그 세 번째 리딩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또 심리가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이제 개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리딩에 대한 부분에서 좀 오래 하지 못한 분들은 되게 그 리딩 자체가 되게 급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리딩이 틀리고 두 번째 리딩이 틀리면요, 리딩자 자체도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면은 세 번째 리딩이 거의 한 5분에서 10분 만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냥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좋은 자리 올 때까지 그냥 얘기를 기다려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비트코인으로 두 번 손절났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라고 좀 판단했지만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시장 초가 좀 더 컸기 때문에 하락 범위가 더 넓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에 대한 관점, 즉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지 타점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제 공포 심리가 더 커가지고 이제 타점 자체가 좀 빗나가게 되면서 손절이 많이 났죠. 근데 거기서 저는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전일 모은 거 그대로 뱉어냈는데 전 분명히 오늘 가져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전 아시아장 좀 보면은 흐름 보고 나서 좀 괜찮아지면은 이제 대응 준비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 관점을 봤었습니다. 이더리움 하모닉도 보고 이제 패턴도 보고 채널링도 보고 피보나치도 보고 관점 다 보고 다 체크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대응 딱 하나 드린 거예요. 비트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더 하나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손실이 한 80% 났는데 저 끝까지 그냥 다 책임지고 로스 손실 다 끝내놓고 이제 복구해놓고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안 믿어도 저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통방에서 어떤 걸 들어갈 거면은 차라리 저와 같은 성향의 소통방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책임져주는 대응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서 좀 이따 차트 분석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